안녕하세요. 송세진입니다. 아미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딱 나오면 야 세제가 왔다 세제가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때문에라도 제가 사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9년 만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저는 아미 사업 얘기를 잘 못하고요. 그냥 재밌는 얘기는 좀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에 우울증을 걸린 부인 두 분을 제가 치료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미팅장도 안 나오고 사업도 안 하세요. 근데 제가 가서 재밌는 얘기해드리니까 그게 좋아갖고 저랑 자주 만나다 보니까 두 분이 어느새 2년째 파운더스 6%를 다 유지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아무나 보고 아무 얘기하는 것보다 일단 그 사람한테 사랑받는 사람 돼 있으면 그 사람도 이 좋아하는 사람의 하는 일들 그냥 따라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대우를 좋게 해주는 회사에서 신입사원 3명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한 2,000명 몰려왔어요. 너무나 대우 좋은 회사라. 그래서 1차, 2차, 3차, 5차 시험을 걸쳐서 3명이 남았습니다. 뽑힌 3명이죠. 다들 너무나 자랑스럽게 회장님과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물어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대우를 해주면 우리 회사에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물어봤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너무나 힘들게 통과했기 때문에 아주 자신있게 요구를 합니다. 연봉은 한 1억 5천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는 너무 큰 거 필요 없고 한 50평. 그리고 에쿠스는 그냥 3.3이면 될 것 같고요. 1년의 휴가는 그냥 한 번은 좀 부족하고 한 2번 정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코노미는 너무 답답하니까 한 비즈니스 티켓을 끊어주시면 고맙겠고, 일주일에 5일 근무제인데 가끔 하루 빠져도 월급 제하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이렇게 얌전하게 듣고 계시다. 다 끝났나 물어본 거예요. 네 하고, 그리고 이제 회장님이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1억 5천 하면 계산하기도 복잡한데 그냥 4, 4, 5, 2으로 2억으로 하지. 그리고 큰일 하려면 집이 답답하면 안 되니까 아예 한 80평으로 내가 얻어줄게. 그리고 3.3이 그 에쿠스 힘이 되겠나? 4.5로 내가 뽑아줄게. 그리고 4계절이 있는데 2번만 가면 그것도 답답하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에 4번을 보내줄게. 그리고 비즈니스가 뭐야? 퍼스트 클래스 끊어줄게. 그 마지막에 뭐 하나 남았죠? 5일 근무제. 그 회장님은 괜히 그 계산하느라 복잡하고 월급 까느냐 안 까느냐 하지 말고 일주일에 이틀 근무제를 하자. 대우가 너무 좋죠? 그래서 이분이, 그 직원이 한참 듣다가 아무래도 거짓말 같아. 그래서 회장님한테 농담하셨죠? 회장님께서 네가 먼저 했잖아. 근데 그 회장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대우 참 일반적으로 들으면 거짓말 같은 대우예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아주 조그만 스몰 수석밖에 안 되는데도 그 회장님께서 하시는 농담과 같은 이야기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문이 열려 있으니까 여태까지 안 나가셨으면 좋아서 안 나가신 거로 생각하고, 만약에 못 알아들으시면요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못 알아들으셔도 복 받으신 거예요. 알아들으시면요 땡 잡으신 거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알아들으시면 이렇게 좋은 그룹, 이렇게 대단하신 리더님과 함께 사업해 나가는데 성공 확률은 매우 높죠. 근데 못 알아들으면 왜 복 받은 거죠? 많은 분들이요 아멘은 알아들었는데 제대로 안 해요. 그리고 미팅은 꼬박꼬박 또 나오세요. 그러다가 5년 10년 지나서 본인은 제대로 안 하고 성취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너는 또 되는 거 보이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못 알아들으면 뭔 일 일어나는지도 모르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아예 못 알아들어도 복 받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머리가 안 좋아갖고요 거기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항상 비치하게 되면 처음 된 분 뵈러 가도 저는 적어도 최악 3시간 이상 다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야지 무대에 서 있을 때 제가 힘이 납니다. 오늘도 한 3시간 넘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면 조금 좋을까 해서요. 그래서 1940년도 저희 아버님께서
중국에서 이쪽으로 이민 오셨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은 화교라고 하죠. 예, 이민 오셨는데 2차 대전이었습니다. 저 위로는 누나가 4분 계시는데 큰 누나만 중국에서 태어났고 3분 누나하고 저는 전부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58년 개띠 지금 50이고요. 이 세상에 못 태어날 뻔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중국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돛담배 타고 넘어오셨습니다. 그때 그 배를 타고 오는데 2박 3일 걸렸대요. 요새 비행기 타고 넘어가면 50분이면 도착합니다. 근데 그때 배를 타고 2박 3일 동안 오시는데 돛담배를 타는데 2박 3일 동안 화장실 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 뒤편에다가 두툼한 막대기를 2개를 박아놓은 데입니다. 그래서 일 보시려는 분이 앞에서 누가 로프를 좀 잡고 이렇게 뒤에 그 막대기를 잘 밟고 그리고 뒤에 물러서 갖고 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사람이 죽었을까요? 파도 칠 때 이게 헛디디면 빠지면 구할 수도 없답니다. 어머니께서 넘어오실 때도 2명 죽었대요. 어머니께서도 헛디뎌 갖고요 떨어질 뻔하셨대요. 떨어지셨으면 이 세제가 세상에 못 태어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팔 힘이 좋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1945년도 8.15 해방하는 그 해에 다음 달 10월 달에 저희 아버님께서 현재 시청 앞 건너쪽, 시청 건너쪽에 프라자 호텔 있죠? 거기 옛날에 한 3분의 2 정도는 전부 중국 분들이 음식점 했던 자리였습니다. 저희도 거기서 시작을 했고요. 물만두 전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물만두 하는 게 너무 좋아갖고요. 필요 없는데도 중학교 때 집에서 방학 때마다 밤낮 일을 했어요. 너무 재밌는 게 음식하는 게. 그래서 열심히 연습해갖고 요새도 홈미팅 하면 제가 가끔 물만두를 쏴드리는데 저 1분에 32개 만듭니다. 아주 프로 중에 프로급이죠. 옛날에 장사하려고 배웠던 게 아내 홈미팅에 이게 잘 써먹힐 줄 몰랐습니다. 예. 음식점을 쭉 하면서 돈은 벌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도 제 아버님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때 모든 제 이제 음식점 일을 제가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딱 30살 때였네요. 돈 잘 벌었습니다. 그때. 한 달에 한 4, 5천 이상? 그때 물가로 그 정도면 꽤 괜찮죠? 그때 식당 2개 하고 있었어요. 바로 옆 건물에 한 600 몇십 평 건물을 짓게 됐어요. 제가 또 과감하게 또 확장을 했고, 장사 역시 또 잘 됐어요. 자꾸 잘 되니까, 이 사람이 운때라는 게 좋다가 나쁘다가 막 바뀌는 걸 생각 안 하고,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대단해갖고, 뭐하든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야, 식당 해갖고 언제 떼돈 보냐. 제조업을 한다 해봐라. 그래서 제가 물만두 제조업을 9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한 5억 정도 가지고 한번 놀아보려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근데 많은 일들은요, 셋업이 안 돼요. 그래서 투자하다 보니까 95년도쯤 됐을 때, 하여튼 꽤 많은 돈을 날렸습니다. 있는 것까지 힘들어질 정도로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만세 불렀죠. 날린 돈이 너무 많아갖고, 본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큰 돈 벌 일을 찾았는데, 그런 일을 만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깨우친 건데, 돈은 다리가 4개고, 우린 다리가 2개래요. 그래서 이 돈을 쫓아가려면, 못 잡는데,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리고 꾸준한 노력했을 때, 이 돈이 우리를 찾아오게끔 해야지 된다는 걸 깨우치게 됐습니다. 1998년도 8월 달에 제 스폰서님이 저한테 이 사업을 전달을 했고요. 저는 좀 쉽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옛날에 식당 할 때는 성격이 되게 나빴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1년 365일 중에 거의 300일은 싸웠어요. 65일은 제가 해외 출장 나간 관계로 만나지 못해서 못 싸웠고요. 그리고 우리 애가 둘이 있는데 아들은 26이고 딸은 25입니다. 집사람이 저한테 시집 올 때 만 19살 때 왔습니다. 저는 24살 때고. 집사람하고 지금도 딸내미 같이 나가면 형제 같아요, 그냥 형제 같아요. 제 아들을 제가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항상 목숨보다 귀한
내 새끼라고 제가 형용을 합니다. 근데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뭔가를 조금 잘못을 저질러갖고 제가 야단을 치는데 얘가 기절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흉악하게 야단을 쳤으면 애가 기절을 했겠어요. 제가 이 애를 사랑을 안 했을까요? 저 엄청 사랑했어요. 근데 엄하게 해야지 애가 삐뚤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그런 결과를 낳게 했어요. 그리고 야매 사업을 하면서 헐첸 선생님 아시죠? 그분께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애가 좀 말 듣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헐첸 선생님 저한테 네 애라고 네 말 들어야 돼. 왜?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걔네들이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왔냐고. 이 부부 장난에 온 거지. 그러니까 걔네들이 원해서 온 것도 아닌데 왜 네 말 들어야 돼?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부모도 모범이 돼야지 그 아이들이 부모를 닮고 싶대요. 그래서 애들한테 뚝 하면 말 들어라는 얘기를 하지 말래요. 너나 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바로 그 시절에 18, 9살이었잖아요. 오른쪽은 파란색 양말, 왼쪽은 빨간색 양말. 그리고 귀를 있는 대로 구멍을 내서 뭔가를 걸어놓고 병아리 색깔로 물들이고 기절한 줄 알았어요. 근데 교육받은 게 있어갖고 꾹 참았어요. 근데 시간이 가니까 변하더라고요. 색깔도 돌아오고 구멍도 메꿔지고 양말도 생명이 있었는지 이제는 생명이 좋아졌는지 제 색깔이 이제 있더라고요. 워낙 옛날 하도 무섭게 해갖고요. 우리 친한 사람 단추딸 1번에 놓죠? 제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2번 순서대로 놓는데 아니 처음 시작할 때였어요. 아직 큰 변화를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아들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한번 꺼내봤습니다. 1번이 누구야 돼? 줘야죠. 그렇죠? 핸드폰 사주고 핸드 비용 내주고 뭐 학비 대주고 다 해주는데 1번이 올려놓은 게 맞잖아요. 근데 1번이 어떤 이름도 모르는 어떤 기집애 전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럴 수도 있다. 2번은 줘야겠죠? 근데 자기 엄마더라고요. 맞아. 엄마는 항상 한 끗발 세니까 3번은 나겠지. 제 동생이더라고요. 4번은 저겠죠. 18번까지 찍어도 제 이름이 없었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얘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어요. 제가 핸드폰을 테이블에다 던져놓고 여기서 요구 많이 나온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일도 내 이름이 안 보이면 폐지시켜버린다. 그런데 다음날 얘는 이제 뭐 만져봤겠죠. 18번까지 찍히니까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날 얘가 또 화장실 가는 틈에 또 한번 꺼내봤더니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시 동생 19번으로 만들어 놓고 저를 3번에다 집어넣어줬더라고요. 뭐 폐지는 이제 못 시키고 하여튼 뭔지 모르게 좀 찝찝했습니다. 집에 방에서 자다가 3시에 깨어났어요. 생각해보니까 남이 껴주기 싫다는데 제가 억지로 껴든 거 아니에요. 아니나 달라 1년 동안 저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바로 2년 전 제가 중국에 갔는데 우연하게 얘 핸드폰을 또 만지게 됐어요. 그러더니 1번이 제 이름으로 찍혀 있더라고요. 아마 2번은 얘가 원해서 놔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얘도 지금 아미를 열심히 관심 갖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제 친구가 물어봤어요. 너 아미가 뭔지 아니? 자기 모른대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니? 아빠가 이렇게 선해진 거 보고 아미는 분명히 좋은 사업이라 자기는 확신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미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우리 자신의 변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자가 이게 여자는 모르겠는데 결혼을 하시면 우리 리더님 혹시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20년 됐어요? 어제 부인 손을 잡을 때 아직도 느낌이 오시는 웃으신 거 보니까 옛날에 없어진 거예요. 남녀가 결혼하면 결혼해서 길어봤자 10년이면 자기 부인 손을 만지면 왼손이 오른손 만지는 기분이 온답니다.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서 어머니 성격이 집사람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밤날 제가 샌드위치를 해갖고 너무 힘들었어요. 꼴엔 효자라고 밤날 어머니 편만 들어주니까 여성분들한테 얼마나 꼴비기 싫은 놈이에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참 좋으신 분만 계신다. 어디서 이렇게 여쭤보니까 네 바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한 3년도 안 돼서 어느새 집사람 손을 만지니까 느낌이 없더라고요. 근데 결혼한 지 27년이거든요. 아미 사업을 하면서 한 3년 전인가 어느 날 우리 집사람 손을 만지니까 전기가 오더라고요. 7년 됐습니다. 한 번도 안 싸운 지가. 지난 19년, 20년 가차에는 집사람이 저만 보면 징그러웠대요. 한 보름 동안 출장 갔다 오면 왜 벌써 돌아왔나 생각을 했대요. 저를 보는 게 그렇게 힘들었나 봐요. 근데 지금은 저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제가 코를 좀 골거든요. 옛날 코 골면요 딴방에 가서 자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아무리 피곤하고 코를 많이 골아도 안 나가더라고요. 요새는 안 시끄럽냐 물어봤어요. 아니면 내가 코를 안 고냐 물어봤더니 코 많이 곤대요. 근데 요새는 짜증이 안 나니까 안 난대요. 왜 안 나냐 물어봤더니 코 곤다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괜찮대. 그렇게 옛날에 길거리 가다가 남자는 사실 이쁜 여자 보면 이게 보게 돼 있어요. 이게 만들어진 게 저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좀 봐도 너무 탓하지 마세요. 보면 옛날에 혼났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나가서 이렇게 보면요 아무런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왜냐 물어봤더니 그게 건강하다는 표시랍니다. 결국 모든 일이 다 생각이죠. 생각 하나 바뀌니까 그렇게 꼴보기 싫은 상황들이 전부 이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에 제가 냉동식품 할 때 삼풍백화점 아시죠? 거기 지하에 저희가 요리 코너가 있었어요. 그때 직원이 7명 있었습니다. 7명 있었는데 근데 거기 담당해주는 코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우리 직원을 못 살게 했어요. 한 달에 꼬박꼬박 돈 1,000만 원 떨어지는데도 저는 그걸 철수해버렸어요. 우리 직원들 힘들어하는 걸 보기 싫어서 철수를 하면서 3,000만 원 원상복구비까지 물어주면서 그걸 철수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제가 아주 녀석하게 기억나거든요. 레이크사이드에서 골프 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늘집에서 뭘 좀 먹다가 TV가 나오는데 상품이 무너진 거예요. 그때 그 철수하는 게 제 못된 강한 성격으로 인한 결과잖아요. 1년에 억대 넘는 가게를 3,000만 원 원상복구비를 물면서 철수한 거잖아요. 항상 제가 성격 안 좋은 것 때문에 많은 야단을 맞았는데 부모님한테. 근데 그때만큼은 내가 성격 안 된 게 너무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7명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의외라는 게 언제 다가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스폰서님께서 저한테 이 사업을 전달하는데 5개월 동안 전달을 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전화하고 만나고 그래서 150번 후원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미 사업은 실패는 없죠. 있으면 포기가 있는 것 뿐이죠. 만약에 우리 스폰서님이 저한테 100번만 전달하고 그만뒀으면 저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면 실패 없고 포기만 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시기를 바라고요. 세상 살면서 4대 거짓말이 있죠. 40 먹은 노처녀가 결혼하기 싫다. 80 먹은 할머니가 살기 싫다. 장사꾼이 돈 못 번다. 그리고 나 절대로 아메 안 해. 이 4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제가 8년 전에 어떤 친구한테 전달을 했는데 이 친구가 절대 안 한대요. 저 믿었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갔더니 엄한 사람이랑 사업을 열심히 해서 SP 됐다고 하더라고요. 막 기절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믿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대의 부부가 자고 있을 때 어떻게 잘까요? 껴안고 잔대요. 20대가 껴안고 잔대요. 결혼하셨습니까? 20대세요. 요새도 껴안고 사시네요. 와, 여긴 상태가 좋은 분이세요. 근데 30대는 거의 그냥 더우니까 끼지는 않고 그냥 바라보고 잔대요. 40대 되면 천장 보고 잔다고 하네. 50대 되면 던지고 잔대. 한번 만나려면 지구 한 바퀴 돌아야죠. 그리고 60대 되면 상대가 어디서 자는 거 신경 안 쓴대. 저는 집사람이랑 좀 이렇게 등지고 사야 되는데도 20대처럼은 못하고요. 한 30대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아내가 저희한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항상 하는 제일 걱정되는 게 아내 그만둘까봐.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자기는 상상이 안 된대. 그래서 가끔 싸우면 조금 집사람 심하다 싶으면 나 아내 안 한다. 그러면 바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미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제일 크게 얻은 게
바로 원만한 가정입니다. 전에는요, 그냥 돈 벌려고 그랬어요. 하나 벌면 2개, 2개 벌면 3개, 3개 벌면 30개, 100개. 그렇게 많이 벌어서 뭐 하려는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별 방향도 없었어요. 혹시 중국 가보신 분 계시나요? 중국에는 기차 레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제일 후진차를 한번 타보았는데요. 거기는 계단이, 기차를 타는 계단이 한 40cm가 넘어요. 일반 거는 다 맞춰지는데, 그래서 싸구려 기차는요, 그게 안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어떤 이쁜 아가씨가 깡통 치마 아시나요? 몸에 꽉 낀 깡통 치마를 입고 싸구려 기차를 타게 됐는데, 이게 못 올라가는 게 이게. 그래서 여러 번 시도해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를 봤더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손을 뒤에다 놓고 자크를 조금 내렸습니다. 좀 퐁퐁해지면 올라갈 수 있나? 근데 아무리 내려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해도 이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뒤에 남자 하나 있었던 거예요. 좌우만 봤지 뒤를 못 본 거예요. 그러더니 그 남자가 이 아가씨를 으쌰 안고 기차에다 올려놔준 거예요. 순간에 뒤에서 자기가 자크 올렸다 내린 걸 봤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너무 창피하면서 화가 나니까 돌아서 갖고 이 남자 빗방망이 한 대 때려버린 거예요. 이 남자가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왜 날 때리냐고. 그래서 이 여자가 다시 성희롱했잖냐고. 자기를 안 왔다고. 그래도 그 남자가 폼났더니 성희롱, 네 자크를 올렸다 내렸다 한 사람 누군데? 바로 뒤에 붙어 있어갖고 너네 자크를 내렸다 올렸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행복한 짓을 해야 되는데 저는 행복한 짓을 못하면서 행복을 추구했던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그 아가씨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다 편하게 살려고 돈을 벌죠. 최종적인 목적은 행복하게 하려고. 근데 행복과 불행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비교해서 나타난대요. 다 비교해서 나타난대요. 일을 열심히 해갖고 힘들어 죽은 사람은 없는데 열받아서 죽은 사람은 많다고 합니다. 밀림의 왕이 누구죠? 수준이 높다. 제가 어딜 갔더니 사자님이래. 사자죠? 근데 이 사자가 한갑이 넘어갔고 이제 은퇴를 했죠. 이러올줄 다 빠지고 그래서 은퇴 생활하고 있는데 고혈압도 오고 당뇨도 오고 힘들어서 쉬고 있는데 옛날 쫄병인 토끼가 문병하러 온 거예요. 문병하러 온 겁니다. 문병할 때 뭐 좀 사가야죠. 그래서 참외를 한 봉다리 사갖고 갔습니다. 사자가 화가 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참외를 먹었다고. 내가 언제 과일 먹었냐고. 이제는 내가 힘없으니까 날 우습게 본다고. 토끼를 딱 잡아놓고요. 뒤집어 놨습니다. 뒤에 항문에다가 이 참외를 토끼 머리통만한 걸 쑤셔 넣는 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너무 아프겠죠? 토끼는 막 아파서 눈물 흘리는데 웃어요 얘가. 그 사자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 다 집어넣고 두 번째를 집어넣으려고 할 때 너무 궁금한 거야. 얘가 어떻게 웃을 수 있나. 너 왜 웃냐 물어봤더니 아프냐고. 아프대. 근데 왜 웃냐. 그래서 여우도 좀 있으면 웃는데 걔는 수박 사러 갔어요. 얘는 자기는 아프지만 이따 여우 그곳에 수박 들어갈 생각하니까 행복해지는데. 그렇죠? 이게 행복과 불행은 이게 다 비교해서 나오는 거예요. 신랑이 1000만원 보너스 받아오면 그날 굴비 사 먹습니다. 그렇죠? 막 신나갖고 나가는데 친구가 전화 왔네. 지 신랑 4천 받았다고? 그러면 보너스 안 받은 어제가 더 행복했어요. 그렇죠? 근데 신랑이 주식 뭐 하다가 1000만원 까먹었어요. 근데 친구가 울며 불며 전화 왔어요. 지 신랑은 주식하다가 1억 날렸다고. 그러면 그날 원래 머리 매싸고 누워야 되는데 그날 잔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전부 비교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멘 알아들으면 열심히 해야지. 아멘 알아듣고 열심히 안 하면요. 그거 속병 와요. 딴 사람들 되는 게 보면 되게 속상하거든요. 자기도 7년 전에 알아들어서 했으면 그 생각 계속하면서 그래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겠죠. 머리가 안 좋아서 안 보면 얘기를 못합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카드의 한도를 다 긁어버리세요. 그럼 그 하루는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대요. 물론 다음 달 말에 좀 괴롭겠지만 하루를 행복하게 그리고 한 달을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를 타는 거래요. 그럼 한 달 정도는 그렇게 행복해진대요. 1년 행복하게 하려면
멋있는 집을 사는 거래요. 평생 행복하려면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직업이 아니겠죠. 사업이겠죠. 안정된 큰 수익. 그래서 아미 사업도 그냥 하나의 추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아미 해야지 되는 거 아니지만 만약에 방법이 없으면 아미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죠. 전 아미는 죽을 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미는 주는 사업이고 아미는 찾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주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은 제품,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은 사업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거 찾는 거죠. 뭘 찾죠?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그 소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미 사업 전달을 하러 갔는데 친구가 갑자기 너 왜 이제 왔어? 나 17년 기다렸어. 여보 빨리 신발 준비해. 나 아미 하러 가야 돼. 그런 분 안 계세요. 그런 분은 안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은 우리가 절대로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준다는 게 뭐죠? 결국은 프로모션입니다. 이 제품이 뭐가 어떻게 좋은지 정확한 프로모션 하려면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겠죠. 프로모션 하려면 실감 좀 나야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 들어가기 7, 8년 전에 제 친구가 산동성에 복숭아가 맛있다고 저한테 프로모션 하셨습니다. 근데 그 복숭아가 까나나기 머리통만큼 크대요. 그리고 그 복숭아를 먹으려면 욕조에서 먹어야 된대요. 아니 무슨 복숭아 먹는데 욕조에 들어가야 돼요? 궁금해서 물어봤죠. 그래서 그 복숭아는 딱 물면 물이 너무 많이 나온대요. 옷에 다친대요. 그래서 그 복숭아를 먹으려면 홀딱 볶고 욕조에서 먹고 그리고 복숭아 마사지 한번 하고 샤워 한번 하면 딱 좋대요. 이런 얘기를 제가 쭉 듣고 산동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찾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욕조에서 먹어야 되는 복숭아를 찾았습니다. 이 프로모션이 제대로 됐을 때 자기가 먹어보고 샤워해봤으니까 실감나게 했고 그리고 저도 가자마자 그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알아듣고 아미 사업하러 갈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팔긴 팔아야 되는데 불편하죠. 시장 누구한테 팔아야 될까요? 그 생각하면 힘들어지죠. 거꾸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치약 쓸까요? 이빨 있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특이한 사람한테 얘기하지는 마시고요.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지방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트비에 처음부터 관심 많아갖고 이스트비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술을 마시면 많이 마시면 다음날 술 냄새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그렇죠? 너무 많이 마시면 그게 간이 해독을 해줘야 되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비타민이 뺏긴대요. 그래서 얘가 밤새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 술 기운이 그대로 다 남아돈대요. 다음날로. 그래서 제가 그라스에다가 양주를 한 잔을 쫙 마셨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술 냄새에 머리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또 한 번 했습니다. 그 대신 그 두 번째 날은 이스트비 8알 씹어먹고 펜치 주스를 진하게 한 잔 타 마셨어요. 다음날 일어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 효과를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자신 있게 파는 게 이스트비입니다. 피곤하든지 술 많이 마시든지 전부 간과 연결되어 있죠. 그럼 이스트비는 어떤 사람한테 전달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간 있는 사람. 간 있는 사람한테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 신랑을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 신랑의 눈 밑에가 새카매. 그럼 어디가 안 좋은 거죠? 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엔티블렌드, 이스트비, 프로틴 권해야 돼요? 안 권해야 돼요? 근데 딱 권했는데 상대 안 사. 아미 거 싫어. 다단계 싫어. 좌절 느끼세요? 좌절 안 느끼죠. 이 사람의 상태를 보고 느꼈고 이걸 먹고 효과 본 거 알기 때문에 좌절을 안 느낍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이뻐 보이면 계속 얘기를 해야죠. 이해를 시켜야죠. 근데 꼴보기 싫어. 그럼 그때 무슨 꽃 좋아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 상태로 가면 3, 4년 있다가 갈 거니까. 그때 꽃이나 갖다 드려야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좌절 느낄 이유는 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는 거예요. 좋은 사업, 좋은 제품. 싫으면 말고. 그렇죠? 그리고 찾는 거예요.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현재 찾을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은 즐거움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 있으셔야 돼요. 내가 행복해 안 보여요. 그럼 상대가 안 나오세요. 그래서 이 아미 사업을 하다가 3년 되는데도 파트너 한 분도 안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아미가 힘들다.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를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미는요, 내 자신이 한 대의 비행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3년 동안
내 비행기를 좀 타라고 그러는데 안 탄 거 아니에요. 왜 안 탔을까요? 유리가 깨졌거든요. 날개가요 달랑달랑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활주로에서 달릴 때 바구가 찌그러져 갖고 여러 개 달리면 누가 그 비행기를 타겠어요. 그래서 오래 했는데도 사람 없을 때 자기 자신 점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면 뭐 그룹이 안 커지겠습니까? 아미 사업은 참 쉬운 사업인데 왜 진행하는데 쉽지 않을까요? 열심히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성장 과정하고도 꽤 많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엄마의 손을 잡고 5살짜리가 딴 집에 놀러 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분이 애를 데려왔을 때 우린 뭐라고 얘기하죠? 예의상이라도 애가 너무 착해요. 애가 되게 말 잘 듣나 봐요. 그런 얘기하죠?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어떠세요? 너무나 겸손해갖고 맞아요. 우리 애는 너무 착하고 너무 말 잘 들어요. 안 해요. 뭐라고 하죠? 얘는요 나올 때만 이래요. 집에 들어가면 개판이에요. 또 그 얘기하죠. 그때 그 아이의 느낌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엄마의 손에 잡고 엄마 친구의 칭찬을 받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엄마 얘기 딱 들을 때 맞아. 난 그런 놈이야. 이게 자꾸 세뇌시켜봐요. 얘가 삐딱해지지 않나. 삐딱해집니다. 그리고 누가 칭찬해도 좀 어색합니다. 미국 사람 칭찬해보세요. 너무 좋아해요. 우리는요, 칭찬해주면, 꼭 이러잖아요. 왠지 어색해요. 이게 다 어렸을 때 그 성장 과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벽이 있습니다. 11개월짜리가 이제 걷는 연습을 합니다. 부딪히죠? 자빠지기도 하고. 벽에 꽝 부딪혀갖고 넘어졌어요. 울죠? 와! 우는데 그 울음을 그치게 하려면 엄마가 이 벽을 쳐야 돼요. 또 이놈의 벽. 또 이놈의 벽. 우리 아들 아프게 했다고. 그럼 그 애가요, 안 울어요. 맞나요? 얘가 뭘 잘못한 거예요? 얘는 18년째 거기에 꼼짝 안 하고 서 있었잖아요. 얘가 뭘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왜 안 우는 거죠? 분명히 지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의 책임에 얘한테 전이가 됐기 때문에 편해진 거예요, 얘는. 그래서 그런 과정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몸에 밴대요. 그래서 뭔가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자기가 책임을 안으려고 안 하고 딴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그래서 자주 보게 되죠. 저희가 클 때만 해도 부모님이 한 번도 나와서 옷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근데 요새 아이들은 모래 만지지 마라, 전염병 옮는다, 뭐 차 있으니까 멀리 나가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소심해지고 아주 좀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과정도 우리 사업하는데 좀 감수를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생각이죠. 젊었을 때는 막상 전달을 하려면 상대가 나를 무시할까 봐 걱정되죠. 그래서 20, 30대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신경 쓰인대요. 근데 30, 40대 되면 40, 50대 되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신경 안 쓴대요. 왜 그러죠? 두꺼워져서. 그리고 60 넘으시면요 비로소 깨우치게 된대요. 그 누구도 나를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되세요.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병원에 갔습니다. 친구가 입원해갖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혹시 여성분이 엘리베이터를 타셨는데 옆에 남자가 계시는데 인사를 하세요?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요 절대로 안 합니다. 미국 가면 하는데 우리는 안 하죠. 그 얼른 포인트 하나 찾죠. 마침 이게 파리가 똥 싼 자국이 있어갖고 그것만 쳐다보죠. 빨리 도착해라. 빨리 도착해라. 어색하니까. 근데 이 엘리베이터가 병실 있는 4층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 눌러져갖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옛날 병원 지하실에 뭐가 있죠? 영안실이 있죠? 딱 내려갔는데 문이 띵 열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10m 앞에 영안실이라고 쓴 미닫이 문이 보였습니다. 한쪽은 보이고 한쪽은 안 보여요. 한쪽은 열렸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너무 놀라는 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빠바박 눌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또 안 눌러지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이 사람이 거의 한 50cm 직전까지 거의 나온 거예요. 그제서야 엘리베이터 문이 덩 닫힌 거야. 한숨을 쉬면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아저씨 그거 보셨어요? 그거 보셨어요? 나 놀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왜요? 왜 이렇게 놀라시는데요? 이 병원에 있는 환자들은요 전부 녹색 리본을 맸는데
영안실에는 시체만 하얀 리본을 매거든요. 근데 아까 그분이 하얀 리본을 맨 거 보셨어요? 그러더니 그 아저씨가 이런 거요. 그 아저씨 손목에도 하얀 리본을 메고 있었나 봐요. 그 아가씨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절했겠죠. 근데 이 아저씨 뭐라고 그랬어? 이런 거요. 아니면 말고. 누가 뭐라고 했나? 자기가 자기를 놀래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암회할 때 비슷한 경험을 다 하죠. 큰맘 먹고 누르지도 못하는 초인종을 간신히 눌러서 들어갑니다. 옛날에 잘 눌렀는데 암회 전달하러 오면 초인종도 못 눌러.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하필이 그날 들어갔는데 신랑이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끝났다. 오늘 말 못한다. 친구 신랑 인상 쓴 거 보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게 되죠. 근데 그 신랑이 왜 인상 썼을까요? 3년 동안 암의 물건을 너무 좋아했고 특히 암의 정수기를 좋아하는데 항상 그거 물건 갖다 주신 분이 아내를 그만둬갖고 뻘건부도 들어온 지가 한 달 됐는데도 어디서 필터를 사는지 몰라갖고 짜증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면 필터 그날 바꾸는 건데 그렇죠? 그냥 혼자서 자기 자신을 놀래켜갖고 신랑 인상 쓴 거 보고 그냥 가버리는 거다. 얘기해보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전생에 죄를 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종을 못 알아들으면 전생에 죄를 진 거지. 그럼 또 다른 사람 찾아가면 되지. 복잡하게 생각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해나가는데 또 유혹이 또 많죠. 저도 1년째 암의 사업을 할 때 암에는 제일 어려운 게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거. 내가 변하지 않으면 진짜 이건 내 주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다단계 하는 분이 저를 꼬시러 왔어요. 요새는 안 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위에 다단계 하는 분들이 이게 프로포즈 많이 하십니까? 제가 초창기는 좀 받았는데 요새는 안 받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초창기 왜 받았을까요? 파리가 계란에 안 있습니다. 그 계란이 금이 안 가 있으면 안 갑니다. 계란에 금이 가서 살짝 썩은 내 나니까 파리가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좀 썩은 계란이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저한테 자기네 다단계는 1년이면 억대 연봉 넘어간대요. 암에는 아무리 빨라도 3년은 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렸죠. 돈 좀 벌려고. 그래서 그걸 먼저 1년 해? 그리고 일단 1억을 벌고 다음 해에 암이 할까? 밤새 생각하는데 다행히도 제가 조금은 지혜가 있었나 봐요. 제 결론은 아니다. 빠른 게 좋은 건 아니다. 만약에 내가 결혼해갖고 부인을 얻었는데 석 달 만에 애를 낳아줘. 빨라서 좋긴 좋은데 내 걸까? 아닐 가능성도 꽤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거는 절대로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김일태 리더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성공을 위한 거라면 10년 정도는 계획을 해야 된다. 그래서 10년 정도 계획을 해서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해야 될 일도 많는데 한 두 개만 말씀드리면 이 사업하는데 성실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실해야 돼. 그게 당장은 표가 안 나도 누적되면 엄청난 큰 힘이 발휘되는 게 바로 성실입니다. 어떤 분이 생선 사러 갔습니다. 어시장에 화로를 사러 갔어요. 집에서 좀 해먹으려고. 근데 이 집이 장사가 너무 잘 돼갖고 어항에 한 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손님이 생선 같은 거 무게를 달아서 무게대로 파니까 한 4kg짜리 있으세요? 그러면 마침 비슷해. 그래서 한 마리밖에 없는 걸 건져줬어요. 근데 손님이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거 하나 달래. 없잖아요. 그래서 비슷하잖아요. 조금 더 큰 거. 그래서 얘를 어항에다 풀어놓고 다시 한 바퀴 돌리고 그걸 또 잡아 꺼내온 거예요. 그러더니 손님이 2마리 다 주세요 했더니 그 한 마리를 어디서 끝낼 거예요. 그래서 성실성이 없어서 본인도 제대로 모르는 얘기를 함부로 했다가는 낭패당합니다. 낭패당합니다. 그래서 성실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뻥을 치면 안 돼. 많은 분들이요. 이게 너무 세. 그래서 우리나라에 반품이 제일 많은 게 뉴트리됩니다. 완전히 무슨 신약처럼 얘기를 해갖고 그만한 효과는 아니잖아요. 이건 체질 개선하면서 장시간이 필요한 보조식품인데 금방 먹고 별병 다 날 것처럼 얘기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석 달 만에 다들 반품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IP에 갔더니 어떤 분이 초보자를 안내를 하는 거야. 우리 다 농축이야. 우리 이거 샴푸도 농축인데 이만큼만 넣으면 머리가 막 근데 요만큼 나왔고 머리 안 감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세게 부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한 거라
그냥 남의 얘기는 많이 안 해드려도 즐거운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어떤 80 먹은 할아버지가요, 18살짜리랑 연애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너무 안 맞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돈 많다 보니까 그런 18살짜리가 붙었나 봐요. 근데 자기는 로맨스처럼 얘기해요, 친구들한테. 둘은 너무나 행복하다고. 그 친구가 밤날 코방구 꼈어요. 그래도 이 할아버지가 드디어 중증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 애인이 임신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죽어도 못 믿는 거예요. 이 80 할아버지가 18살하고 연애하더니 임신을 했대요. 그래서 이 친구는 더는 이제 못 참아갖고 얘기를 하나 해주겠대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몇몇 사람이 사냥 나갔대요. 호랑이 사냥을 나갔는데, 근데 예기치 못하는 풀에서 이게 호랑이 한 마리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 사람 너무 놀래갖고 총을 뺀다는 게 빗자루를 뺀 거예요. 근데 호랑이는 이미 날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총을 바꿀 시간이 없어갖고 이 친구는 빗자루를 가지고 빵! 빠방! 빵! 쐈는데 호랑이가 죽었대요. 그러더니 그 80 할아버지가 거짓말! 뒤에서 딴 놈이 쐈겠지! 근데 이런 얘기할 때 심각한 분이 꼭 나오세요. 누가 쏜 거야? 2년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투스타 예편하신 장군님이 신체 검사를 했는데 간경화래요. 간경화 진단이 내리면 우울하잖아요. 근데 이 장군님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씨, 딱딱해서 안 딱딱해지고 싹 쪘는데 딱딱해졌다고. 근데 그때 다 묻는데 한 분이 어디야 딱딱해졌다는 거야. 하여튼 강의 끝날 때까지 물어보다가 결국은 낮에 저한테까지 찾아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이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옆에 이해되신 분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철을 타셨는데 어떤 모르는 남자가 뚫어지게 봅니다. 기분 좋아요? 나쁘죠? 이제 5놈이 본인은 안 보고 옆에 있는 여자 다 보면 그 더 기분 나쁘답니다. 참 묘하죠? 사람이 참 묘한 것 같아요. 사냥할 때 이 짐승들은요, 쑥는 못하는 거 아시죠? 전부 암놈이 사냥을 합니다. 느낌이, 이 여자는 천성으로 이렇게 남자보다 몇 단계 앞선가 봐요. 그래서 여자는 뒤에서 자기를 봐도 느낀대. 그래서 한 여자가 출근을 하는데 어떤 남성이 자기 뒤에서 떨어지게 쳐다본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아예 뭐 아주 못생긴 거 아니라 그냥 냅두세요. 뭐 본다고 다는 것도 없고. 근데 매일매일 아침에 이 남자가 그 자리에서 이 여자를 30분 이상 꼭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이 됐습니다. 남자가 쪽지를 건네옵니다. 커피 한 잔 마시자고. 여자가 오케이 할까요? 안 하죠? 한번 째려보면서 그냥 갔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절대로 포기 안 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비를 철철 맞으면서도 그 자리에 항상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2달이 지나 석 달 될 때 다시 쪽지를 건네갑니다. 그럼 이 여자는 마음이 약해져갖고, 왜? 지난 3개월 동안 이 남자가 매일매일 뭘 했죠? 저축을 한 거예요. 저축. 매일 자기를 쳐다보는 게 이 여자한테 마음의 저축이 됐던 거예요. 그럼 적립을 한번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번째 청할 때 같이 커피를 한 잔 마시게 됩니다. 근데 여자는 숫자 개념이 없어갖고 적립할 때 꼭 오바되게 해준답니다. 뭐 지나치게 웃어줬다든가.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수확이 너무 크기 때문에 투자가 커지는 거예요. 이제 꽃다발도 갖다 주기 시작하고 과일 바구니도 갖다 주기 시작하고. 그럼 이 여자는요, 또 이 남자가 적금한 게 너무 많으니까 적립이 또 많아졌잖아요. 또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또 갚아줘야 되는데 이 여자는 또 계산을 못하고 너무 많이 갚아준 거예요. 같이 만나서 등산도 가고 아침, 점심, 저녁까지 먹어주니까 이 남자는 완전히 신나갖고 더 많은 저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산이 안 돼갖고 결혼했다는데, 이게 모든 게 다 저축 그런 개념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졸업해갖고 12년 안 만나는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친구는 너무 반갑게 나왔는데 5분도 안 지나 너 아메하니? 그런 배신감을 느낍니다. 마음의 문을 바로 닫아버리죠. 오랫동안 못 만났으면 일단 저축을 좀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때가 돼서 얘기를 하셔야지, 상대가 뭘 원하는 걸 생각하셔야지
내가 원하는 거 생각하시면 절대로 되지 않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제 프런트 중에 제가 큰 저축을 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99년도 아미 사업 시작할 때 제 동네에 슈퍼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참 열심히, 진짜 열심히 사는 분이에요. 슈퍼를 23시간 동안 문을 열었는데요. 부인은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리고 신랑은 그 시간서부터 또 새벽까지 슈퍼를 운영합니다. 근데 두 분이 다 중국어를 좋아해갖고 대만에서 유학을 하다가 만나서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처럼 시간 이코로 돈으로 노력하는 분들한테 아미 얘기하면 접수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을까요? 어차피 마시는 우유 이 집에서 마시자. 그래서 그날서부터 그 집에서 우유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항상 아침 8시 반. 그래야지 기억하기 좋으니까. 오늘 초코 마셨다, 내일 신 거 마셨다, 글피 콜라 마셨다, 그럼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뭘 마실까? 이왕이면 흰 우유보다 100원 비싼 바나나 우유, 빙그레 바나나 우유를 제가 택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8시 반에 가서 빙그레 우유 하나 딱 마시고 계산하고 나가고, 그걸 제가 13개월 400일 동안 했습니다. 어차피 마시는 우유 그 집에서 마셨어요. 그동안 친해졌죠. 그리고 중국어 가르치는 일도 하시기 때문에 대만에 가면 자료도 제가 갖다 주고 그랬어요. 13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는 아미 얘기 좀 해도 되겠다 생각하고 아미 봉투를 들고 조금 친해지라고 3일 동안 아미 봉투를 들고 흔들고 그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또 3, 4일 동안 하다가 어느 날 카운터에다 아미 봉투 딱 넣고 뭐 다른 걸 좀 집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더니 그 여자가 저를 딱 보면서 사장님 아미 하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샤트를 꺼내갖고 1959년도 그랬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래서 씨 웃으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저 봉투 들고 나갔어요. 다음날 또 물어보고 셋째 날 또 물어보고 나을 때는요 저를 이렇게 무섭게 째려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동안 잘해주는 거 아미 시키려고 그랬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미 하시게? 아유 그거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갔거든요.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그날 열받아서 죽는 줄 알았대요. 사람이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시킬까봐 걱정했는데 안 시킨다니까 또 열받아요 또. 그리고 다음날 갔더니 앞으로 자기가 아미 물건을 저한테 쓰겠대요. 알고 보니까 3, 4년 동안 한 달에 10만 원 넘는 아미 물건 쓰는 아미 애호자였어요. 근데 이해 못한 것 때문에 아미를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물건도 쓰던 데서 계속 쓰시라고. 그 대신 제가 재밌는 얘기 가끔 해드리겠다. 그래서 허위천 선생님의 잡지가 있습니다. 그 책을 들고 매일매일 가서 재밌는 얘기 하나씩 해드렸어요.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그리고 17개월 만에 이분이 사업을 결단하시고 지금 사업 잘하고 계세요. 저축이죠. 그게 바로 저축입니다. 물론 이분이 결단하는 그 순간서부터 저는 그 집에서 우유를 다시 안 마셨죠. 슈퍼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축입니다. 이런 저축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 한세영 씨 오셨는데 미팅 많이 가셨습니까? 그분 아들 보셨어요? 잘생겼죠? 21살이에요 그놈이. 너무 잘생겼죠?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일만 계속하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온다. 그리고 에비앙이라는 물을 가지고 암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21살짜리가. 에비앙 물을 슈퍼에서 사면 1,000원입니다. 일반 호텔에 들어가면 3,000원입니다. 워크힐에서 마시니까 텐텐푸틴가 10,000원입니다. 물은 그대로 똑같은 물인데 왜 이렇게 돈 차이가 날까? 바로 어느 위치에다 올려놓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 나도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이고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가 노력하는 위치가 틀렸을 때 그 결과도 틀리다. 그래서 나는 아미를 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미 사업을 통해서 큰 성공한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70 됐을 때 돌아볼 때 똑같이 성공한 사람 중에 자기는 내 인생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기고 많은 사람을 눌렀다는 얘기 아니라 내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줬다는 걸 생각할 수 있을 때 자기는 너무나 보람 있을 것 같다고 21살짜리가 할아버지 같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바로 환경의 힘이죠. 그리고 그 한세영 씨 그룹에
옛날 정부기관에서 아주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 회사에 아주 말단이었어요. 한세영 씨를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에요. 한세영 씨 다음 달에 더블 크라운드스도 카운트 들어갑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죠. 다 초보자인가요? 더블 크라운드스도 모르세요? 지금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치료 못하는 병이 있답니다. 이게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 걸리면 무서운 거 아세요? 특히 이렇게 이쁘게 생기신 젊은 아가씨가 치매 요새 많이 걸린답니다. 치매 걸리면 오래오래 산대요. 왜 그러죠? 걱정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일 받아. 그냥 그걸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심심하면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 걸리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치매 초기 현상이 뭔지 아세요? 누워있으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안 걸려. 이런 데만 앉아있으면 좋은 분. 지금 딱 3분이 걸렸어요. 옛날 거는 하나도 안 있고 요새 거는 하나도 기억 못하는. 그게 치매 초기라고 합니다. 잘 진단해 보시고요. 지금 여기 한 3분 정도는 조금 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암이 치매 들어보셨습니까? 암에도 치매 있습니다. 미팅만 오면 나가고 싶죠. 빨리 전달하고 싶고. 근데 이따부터 다 끝나고 이제 나가면 이제 누구 봐도 얘기할 자신 없는 사람. 시작하는 사람은 새로운 신자, 신인이라고 하죠. 신인. 신인이 2, 3년 열심히 해서 뭐가 돼야죠? 리더가 돼야 되죠.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은 신인이 노인된 경우가 참 많아요. 7년 했는데 4년 전에 PT 가갖고 지금은 9%밖에 안 되는데 반날 뒤에 뒷짐지고 다들 잘 왔나? 그리고 강의 시작하면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시면. 그래 노인 돼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세영 씨 그 그룹에 그 옛날 회사에 있는 그 직원이 한세영 씨가 암에 전달할 때 33명한테 전달을 했답니다. 근데 31명한테 거절을 받았는데 하는 2분 중에 그분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자기가 왜 했을까요?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한세영 씨 능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 옆에 붙어만 있어도 난 뭐가 될 것 같다. 그분이 10년 전에 월급이 한국 돈으로 10만 원도 못 받은 사람인데 7년 만에 수석 다이아몬드 됐어요. 그래서 이번 회계는 또 더블 카운트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다음 내년에 북경 올림픽에 조정 경기가 청도에서 엽니다. 바로 그 조정 경기를 볼 수 있는 해변가 앞에 있는 집을 92평짜리를 하나 사셨어요. 암이라 안 했으면 그분한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분 다운 중에 푸주간 아가씨 하나 있었어요. 이 아가씨는 또 쉽게 암이를 알아들었어요. 고기 파는 것도 파는 거고 치약 파는 것도 파는 건데 뭐 아이템 하나 바꿔서 파는 거지 뭐. 그리고 자기 친척 중에 홍콩 옆에 있는 광주에 사는 분이 있었대요. 자기가 정육점 하는 10년 동안에 한 근 고기도 안 사줬대요. 근데 암이라면 치약은 팔아줄 것 같대. 그래서 자기 암이 사업을 시작해서 2년 8개월 만에 다이아몬드를 또 갔고요. 참 단순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한세영 씨 이번에 오면서 300명 데려왔는데 299명 데려왔는데 9명이 도망갔어요. 아시나요? 중국에서 이쪽으로 돈 벌러 오는 사람 많아요. 돈 1000만 원 줘야지 올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여행팀을 따라서 오고 첫날 2명, 이튿날 3명, 그리고 또 2명, 9명 도망갔어요. 한 명이 없어지면요, 한세영 씨가 1인당 800만 원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9명이 없어져갖고 7,200만 원 여행사에다 물어줘야 돼요. 물론 여행사는 이 돈을 나라에다가 내놓습니다. 열 받겠죠. 근데 한세영 씨는 열 안 받았습니다. 자기는 299명 데려와서 9명 없어지고 7,200만 원은 나갔지만 그 대신 290명이 큰 비전을 보고 가기 때문에 자기는 길게 봤을 때 훨씬 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공도 다 이게 약간의 문제에 영향받지 않아야지 큰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계산하는 건 득이 실보다는 크면 그건 성공이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결단하다가 나가서 개 짖는 소리에 놀래서도 그만두잖아요. 그렇죠? 참 영향을 잘 받는 것 같아요. 어떤 조련사가 동물을 훈련시키는데 돼지 한 마리 갖다 주면 석 달만 막히면 돼지가 석 달만 있으면 사람만 보면 hello 영어를 할 줄 안 됩니다. 너무 잘하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난이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붕어를 내가 훈련을 한번 해보겠다. 금붕어를 어떻게 훈련할까? 금붕어를 미소를 짓게 하고
박수치게 하고 그리고 고개 끄떡거리게 한다. 그게 바로 우리 아미 하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위에서 누가 얘기하면 박수도 치고 끄떡거리고 좀 웃어줘야 되는데 하여튼 금붕어를 훈련시킨답니다. 그냥 누가 치려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훈련을 열심히 시켰는데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어떤 돈 있는 사람 딱 가더니 금붕어가 어항 안에서 사람만 보면 웃고 좀 징그럽겠지만 하여튼 여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분들이 이분한테 금붕어를 다 맡기고 많은 훈련비를 주고 금붕어 훈련을 위탁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분이 아주 성격이 아주 그냥 못된 금붕어를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금붕어가 죽어도 안 웃어 그런 폼을 잡으면서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 마지막 과정에 2시간만 더 하면 이제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 그때 애인한테 전화 왔어요. 1시간 후에 김포공항 도착하니까 자기 마중하러 나오라고. 결혼했으면 안 나가도 되지만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나가야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여자한테 꽂히면 낭만이고 결혼하고 나서 주면 낭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마침 그때 친구가 놀러 온 거예요. 잘 됐다. 너 이 어항 앞에서 계속 미소 짓고 고개 끄떡거리고 이게 박수치는 신용만 해라. 2시간 동안만 이거 하면 이 훈련이 끝나니까 저녁에 내가 술 사줄게. 그리고 얼른 공항 갔다가 불안해갖고 2시간 만에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친구가 어항에서 훈련을 못 시키고 그 깡다구센 어항에 있는 잉어한테 금붕어한테 이 사람이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남한테 영향 주지 않으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왕 받을 거라면 좋은 영향 받는 거 좋겠죠. 그래서 오만 데 가서 오만 사람 물어봐서 이상한 영향 받지 말고 리더분들한테 좋은 영향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요. 마산, 부산을 막 열심히 다녔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는 나는 중국에 진출할 텐데 그래서 지도를 한번 펴봤더니 한국보다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뛰어다니려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 협력자가 있어야겠다. 그럼 협력자도 센 분을 찾아야겠죠. 쭉 자료를 보니까 중국이랑 상관 있는 나라 중에 대만이 제일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가 하나도 없을 때 아미 처음 시작할 때 대만으로 날아갔습니다. 회사를 찾아가갖고 제일 잘하는 사람 저한테 소개해달라고 그랬어요. 소개해 주나요? 거들떠 보지도 않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한국 서미센터에 와갖고 제일 잘하는 분 소개해달라면 힘을 뚫리더니 바로 소개해드릴까요? 절대로 불가능하죠? 근데 제가 5시간 동안 계기니까 감동을 해서 그런지 저한테 홀천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주셨어요. 그래서 시작이 아주 운 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서 느낌이 야 이분이다. 뭔지는 모르지만 내 사업이 되려면 이분이 나를 도와주면 잘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왜 도와주죠? 이유 없이 왜 도와줘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거 듣는 거 아니라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 그 말씀하셨으니까 맞아. 그럼 나 행동으로 보여주자. 그래서 제가 2년 반 동안 대만 왕복을 제가 60번 정도 했어요. 그분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2년 반 만에 그분한테 인정받아서 도움을 받기 시작했죠. 또 그분의 강력한 추천에 의해서 금년 1월 1일자에 또 힘을 뚫리더님을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되고요. 또 작년에는 핀도 유지 못했는데 오히려 금년에는 환경하고 큰 멘토 생기시니까 오히려 핀 성장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선생 이야기하고 힘을 뚫리더님을 따르는 얘기를 하면 시간이 5분밖에 없어갖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제가 중국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약 55%의 시간을 전부 중국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거의 전 지역에 제 친구가 있습니다. 준비를 엄청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준비를 했을까요? 나중에 우리 아들 중국에다 장가 보내려고요. 우리는 아이들은 못 받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되잖아요. 중국에서 섹시거리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3개월 전에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한국에서. 물론 3년 전에도 사귀었는데 토탈 4번 사귀었습니다. 근데 왜 4번까지 있을까요? 얘가 마음이 변하는 거 아니라 제 큰 목표 때문에 제가 끝까지 그걸 잘라놓는 일을 했죠. 못하게. 근데 3개월 전에 드디어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갈라놓게 하니까 얘가 드디어 끝내
좌절 속에 한국에서 섹시를 든 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중국에 들어가거든요. 중국에 들어가면 중국에서 섹시 안 하게 되면 현재 중간 150개 도시에 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큰 리더분들이 열심히 컨택해서 한 지역에 리더님한테 한 분만 맡기더라도 한 4, 5년 지나서 한 3분의 1만 좀 터져도 얼추 한 50그룹 정도 독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식 때문에 노력한다면 아마 절대 포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넘치는 힘이 생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고 오늘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물가에서 큰 거울 하나 들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이 사람이 무엇을 할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선생님 뭐 하세요? 자기가 낚시를 한대요. 아니 거울 하나 들고 어떻게 낚시를 해요?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낚시하냐고. 자기는 이 낚시를 2년째 하고 있대요. 좀 가르쳐달라고. 안 된대요. 10,000원 내놔야지 가르쳐준대요.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너무 궁금하니까 10,000원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잘 배우래요. 이거는 이 낚시는 밤에는 안 된대요. 낮에만 된대요. 그래서 햇빛이 짱짱할 때 이 낚시가 잘 된대요. 그럼 그 햇빛을 반사를 시켜서 물 위에다 비친대요. 그럼 금붕어가 이거나 지나가다가 너무 밝기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든대요. 그 고개를 들 때 이 거울을 한번 놀래키래. 그러면 그 고기가 그냥 기절을 한대요. 그래서 그냥 던지면 된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사기잖아요. 그렇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진짜 이거 낚시가 되는데 왜 안 믿냐. 그래서 10,000원 낸 사람이 물어보는 게 오늘 몇 마리 잡았는데 물어봤더니 네가 5마리째 다? 딴 사업하면 알아볼 때 꼭 잘하는 사람한테 알아보는데 우린 꼭 아미만 하면 지능장애가 오죠? 꼭 못하는 사람한테 알아보고 엄한 데 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 하루 미팅을 통해서 좋은 느낌 받으셨으면 절대로 엄한 분들한테 가서 여쭤보지 마시고 여러분 모시고 온 분을 통해서 이 환경 속에서 정확히 알아보고 여러분들의 꿈을 꼭 실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